어제는 정말 날씨가 좋았죠. 하늘만 봐도 배부른 날이었습니다. 그런 날들이 있죠. 그냥 날씨가 좋은 거 말고요, 살면서 한 10번 정도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하늘을 보게 되는 날이요. 이런 날을 그냥 보내는 건 삶을 모욕하는 거라는 마음에 뛰쳐나가려다가 이성을 붙들고 집에서 원래 주말 동안 보려고 미리 빼놓았던 책을 읽었습니다. 창문 앞에 앉아서 창틀을 책상 삼아서요. 밥도 하늘을 반찬 삼아 창틀에서 먹었네요. 여러분의 주말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나 하나가 주말에 밖에 나가 전염될 확률이 높으냐 높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해야 하는 고생이라면 다 함께 참아야 단 하루라도 빨리 끝낼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래야 살면서 10번 정도 만나는 하늘이 돌아왔을 때 다시는 놓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도 고맙다고 말하지 않음에도 누군가 하고 있는 것들이 기둥이 되어 떠받치고 있기에 하늘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나쁘지 않네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9월 14일 월요일 허지웅쇼 출발합니다. 저 파란 하늘 구름 위로 세상을 밝게 비춰줄 허지웅쇼 월요일 첫 곡 불독맨션의 좋아요였습니다. 이런 노래에서 나는 냄새 있지 않나요? 뭐라고 해야지? 냄새야. 그게 온기가 아니라 무슨 냄새가 납니다. 되게 좋은 냄새요. 좋은 향기요. 뭉게구름 노래 그런 거 나올 때 느껴지는 그런 향기가 있습니다. 참 좋아요. 자, 어디 문자가 황세영님, 웅디하이 하늘이 파란 것만 봐도 너무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날씨 맑은 것 하나에도 소중하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파란 하늘이 참 드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평생에 한 10번 있을 것 같은 그런 하늘이 파란 건 기본이고 이게 빛이 달라요. 이게 가끔 우리 어디 해외 일 때문이나 놀러 가거나 이렇게 나가면은 이상하게 뭐지? 똑같이 해가 떠 있는데 왜 약간 볕이 다른 것 같지? 그런 느낌 있을지 않습니까? 볕이 다릅니다. 어제가 그랬어요. 네. 이완희님, 어제 하늘 사진만 집에서 수십 장 찍은 것 같아요. 옹디 책도 읽고요. 옹디도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유재희님, 오프닝부터 기대하는 방송 허지웅씨 좋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아해 주시고요. 최옥진님, 옹디 오늘 초등학교 3학년 아들 학교 갔습니다. 저도 밖에 나갈까 하다가 어차피 나가도 마스크 써야 돼서 집에서 커피 내리면서 웅디 목소리 크게 틀어놓고 있어요. 저 잘했죠? 잘하셨습니다. 어차피 지금 시간 곧 식사하셔야죠. 라디오 딱 듣고 식사하시면 딱 좋습니다. 자, 여러분 다양한 사연들 언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허지웅쇼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시면은요, 추첨 통해서 청소 이사 전문 영국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문서서식 사이트 예스폼에서 문서서식 이용권을 비롯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영화 법률 이야기 나눠보는 날이죠. 신유진 허남몽의 무법지대. 신유진 변호사님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전문가가 되어서 조만간 변호사를 때려치고 평론가로 나설 예정이기 때문에 오늘도 지지난주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영화에 이어서 다시 한번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2012년도 작품 다크나이트 라이즈에 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무조건 여러분의 든든한 편이 되어드립니다. 전지적 니편 시점, 오늘은 이태훈님 사연으로 시작합니다. 며칠 전 퇴근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첫째 아이 발에 반깁스가 되어 있는 겁니다.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더니 첫째랑 둘째가 장난을 치다가 침대에서 떨어져서 5번째 발가락에 금이 갔다는 거죠. 아내가 매번 딸 둘을 키우지만 아들 둘 키우는 거 못지않게 힘들다라는 말을 달고 살았는데요. 그래도 전 딸이 더 낫다면서 위로를 했었는데 아내가 화를 내는 이유를 이제야 좀 알겠더라고요. 웅디가 딸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딸들한테요?
애들이 뭘 한다고 애들한테 내가 뭐라 그런 뭐라 그러지? 땡? 근데 이게 육아가 이렇게 힘든데 이제 밥벌이 하느라고 늘 밖에 나가 계시는 분들은 충분히 공감을 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해봤자 한 80%? 70%? 예, 정말 아무리 자기 아이지만 정말 너무 욕 나오는 상황도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좀 역할을 좀 바꿔보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회사에서 허락만 해주면은. 딸들은 건강해라 얘들아. 구도현님, 대학 도서관에서 사서로 근무하는데 온라인 계약이 당분간 이어져서 원하는 책을 학교 교문까지 가져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남자분이 신청한 책을 들고 교문까지 나갔는데 세상에 마스크를 썼는데도 대학 1학년 때 사귀었던 선배인 걸 알아봤어요. 서로 얼마나 놀랐는지. 근데 그 선배가 웃으면서 여기서 일하냐면서 종종 도서관 책 애용할 것 같다고 말하는데 왜 이렇게 설레죠? 설렜다고요? 야, 이거 이 정말 이 5줄짜리 글에서 장르가 계속 바뀌는데요. 앞에는 그냥 드라마였다가 마스크를 썼는데도 선배인 거 알아봤다는 데서 약간 코미디였다가 근데 그 선배가 웃으면서 여기서 일하냐는 부분에서 약간 스릴러였다가 근데 마지막에 또 설렌다고 하니까 반전이 있네. 설레는 거니까 좋은 거죠. 네, 축하드립니다. 사귀었던 사람 다시 만나는 거 별론데. 3763님, 제가 아르바이트하는 가게 점장님은 평소 장난을 많이 치는 분입니다. 어제는 진지한 표정과 목소리로 너 요즘 너무하다 라고 하시길래 참나 전 무가 아니라 배추인데요? 라고 받아쳤어요. 근데 다른 알바 형이 제 옆구리를 콕 찌르는 거예요. 알고 보니 이게 말장난하신 게 아니라 진짜로 저를 혼내신 거였는데 제가 분위기 파악을 못한 거였어요. 오늘 눈치 엄청 보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뭐 일할 수 있죠. 이 정도로 눈치 보실 필요는 없고 일만 잘하시면 됩니다. 점장님이 꼭 장난치실 때랑 장난 안 치실 때랑 약간 변환이 확실하지 않으신 분인가? 예, 괜찮아요. 너무 주눅 들 거 없습니다. 자, 전지적 니편 시점에서는요 여러분의 다양한 사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1 무료인 고릴라 또는 허지웅씨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고 자, 두 분 만나보겠습니다. 영화와 법률의 만남 신유진 허나뭉의 무법지대. 영화 법률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무법지대 흥만한 변호사 신유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크리스토퍼 놀란 전문가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장만한 평론가 허나뭉 영화 평론가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혼자 오셨네요. 네. 그분은 이제 역할을 다 한 거죠. 네, 미모는 이제 끝이 났다. 얼굴에 미소가 만개해서 진짜 이렇게 밝은 모습을 못 봤네요. 진짜. 오랜만에 되게 보네요. 불안했어요. 2주하는 동안 아니 저분이 저렇게 잘생겨서 앉아만 있어도 역할을 한다고? 사실 또 그 정도는 아니에요. 네. 허나뭉 평론가님이 있어서 네. 우리 코너가 늘 빛이 나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진짜. 굉장히 말씀하실 때 그 예. 음색이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빠져들게 된다고.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이선균 목소리인가요? 죄송합니다. 그 적당히 하면 참 좋을 텐데. 네. 조용히 하고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우리 방송은 적당히가 없어요. 네, 죄송합니다. 연기도 하고 여기서. 어제 두 분 하늘 좀 보셨습니다. 아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렇군요. 진짜. 저는 못 뭐 보고 했어? 그냥 집에만 있었어요. 집에 있어도 창문 열면 하늘은 보이잖아. 저희가 1층인데요, 저는. 예. 근데 앞뒤로 다 앞에 가로수? 아니 빌딩들이 있어가지고 창문 막혀 잘 안 있어서 열게 되죠. 해가 안 들어와요. 그래서 낮에도 불 켜놔야 되거든요. 오. 그래서 하늘이 파란지도 몰랐고. 네. 근데 이렇게 와서 이렇게 되게 환하게 웃고 있는 거야. 네. 나와서 집에 아니요. 나왔기 때문에. 집에서 나와서? 아니요. 집에 있는 거 되게 좋아해요. 밖에 나가서 데이트를 좀 하시기를. 예. 그 신유진 변호사님은 주말 동안에 집에서 계속
이 크리스토퍼 놀란의 다크나이트 트릴로지, 아, 배트맨 너무 트릴로지를 해서 보셨다고. 네, 비긴즈부터 예. 다시 경건한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까지. 네, 저희 집에는 방구석 평론가가 한 명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와 이 무법 생활에 의존해서 아니 무법지대 우리 무법지대에 의존해서 완전히 빠져들어서 우리는 항상 이거를 영화를 보거든요. 영화든 뭐 드라마든 여기서 이제 선정해 주시는 거. 부부 평론가로 데뷔하셔도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최초 아닙니까? 그러네요. 네. 부부가 이렇게 방구석, 평론가 하는 방구석에서. 게 네. 그래서 그 평론가와 함께 하니까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주가 자꾸만 뭐라 자기가. 하시니까. 네. 그런 얘기도 오늘 좀 섞어가면서 아. 너무 즐거웠습니다. 비긴즈, 다크나이트 라이즈. 그렇죠. 그렇습니다. 와, 완결까지 제가 보고 역시 크리스찬 베일 대단하다. 아 크리스퍼 놀란이 대단한 게 아니라 크리스찬 베일이 대단하다. 놀란. 둘 다 대단해. 네, 둘 다 대단한 거야. 놀란 네. 정말. 네, 그렇죠. 어때요? 이 다크나이트 라이즈 2012년 작품인데 네. 자, 15세 관한 거고요. 그렇죠. 아 어떻게 보였습니까? 그 이제 저희 집 방구석 평론가도 그렇지만 그 2편에 조커가 나오는 히스레자 조커가 나오는 히스레자? 네. 히스레자의 형은 히스 가족인가요? 아, 예. 히스레저. 나 오늘 괜찮지 않아? 텐션이 장난이 아니군요. 우리 다 셋이 다 미쳤네요. 그래서 그 너무 악역이 너무 강렬했잖아요. 너무 강렬했죠. 저도 다시 보면서도 막 계속 손이 막 이렇게 펼지를 못하고 손을 계속 쥐면서 네. 끝날 때까지 손을 펴지를 못했는데 한편은 그런 거에 비해서는 좀 이렇게 그렇게 텐션이 막 쫄깃쫄깃한 그게 쭉 가진 않지 않았냐라고 네. 하는데 저는 이 세 편을 한꺼번에 보니까 이 세 편에 흐르는 그 누구나 영웅이 될 수 있다. 네. 바로 당신, 내가 지금 여기서 희망을 갖고 있는 내가 바로 영웅이 될 수 있다. 이런 거 메시지를 보내주려고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네. 근데 그 전반적으로 3부작이 다 그 악역이 퀄리티가 1편의 리암 니슨이나 2편의 히스레자나 3편의 토마디나 네. 다 괜찮아요. 특히 토마디 연기한 베인 같은 경우는 예. 그 예전에 이제 배트맨 시리즈 보면 예. 조엘 슈마어가 만든 그렇습니다. 되게 안 좋게 만든 영화가 4편. 있어요. 4편. 4편이 조지 클루니. 그렇죠. 예. 네, 베인이 잠깐 등장을 해요. 예, 근데 예, 맞습니다. 굉장히 좀 멍청하게 등장을 해가지고 이 코믹스의 팬들은 굉장히 분노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다크나이트 라이즈를 크리스토퍼 놀란이 만들고 베인을 데리고 오면서 베인이 갖고 있던 어떤 그런 카리스마를 굉장히 좀 잘 살렸다라는 평은 있는데 또 다크나이트 라이즈에 대해서는 괜찮았는데 마지막에 액션이 이 흐름이 안 좋았다. 액션과 그 악역의 동기가 좀 성에 차진 않는데 그러면 우리 본질적인 얘기 나누기 전에 네네. 배트맨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변호사님. 배트맨에 대해서요. 정말 친구로 사귀고 싶습니까? 베스트 프렌드. 너무 영광이죠. 정말요? 네, 저는 좋습니다. 그냥 바라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보는 것만으로. 저는 브루스 웨인보다는 예. 배트맨을 선택할 것 같아요. 정말. 네. 하비덴트보다 좋아요? 하비덴트는 뭐랄까? 저는 하비덴트는 매력을 별로 못 느꼈었거든요. 본인이 법조인인데? 본인이 법조인인데 법 위에 군림하는 배트맨이 더 좋다고요? 그런 느낌보다는 배트맨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이렇게 뭐랄까 떠받들려고 하는 이게 자기는 겸손하게 낮추잖아요.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는다. 네, 낮추고 이제 오히려 다른 사람을 띄워주고 자기를 항상 이렇게 낮추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저는 참 그런 게 저한테 필요하다. 저는 항상 제가 돋보이고 싶어가지고 제가 하비덴트 같아요, 사실은. 괜찮아요. 좀 돋보이면 어떻습니까? 시대가 다른데. 그래요. 허나무 평론가님. 저는 배트맨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클래식한 히어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최근의 히어로들은요 자신의 얼굴을요 드러내는데 그냥 주저하지 않아요. 그게 이제 일종의 파격이었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는 자기를 드러내고 또 재산이 있는 거에 대해서 감추려 하지 않고 하지만 배트맨 같은 경우는 그러진 않잖아요. 여전히 얼굴을 반을 가리고 있고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이라든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클래식한 히어로인데 그래서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었다면 또 다른 이제 배트맨 영화가 이번에 나오려고 했잖아요. 맞아요. 로버트 패틴슨. 네. 그래서 그 작품이 최근 관객들, 요즘 관객들에게는 어떻게 다가갈까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확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 배트맨이 참 이게 시대를 초월한 언제나 그 사람들이 사랑하는 배트맨 그 그렇죠. 슈퍼히어로인데 네.
이 코로나 시국에는 조금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 베인이 오히려 그렇죠. 이 맞죠. 예. 왜 코랑 입 다른 데는 다 쓸데없는 데는 가리고 네. 코랑 입을 내놓고 있으니 마스크를 안 쓰고. 그렇습니다. 예, 우리 베이는 그저 빛이에요. 그저 빛. 맞아요. 우리 베이는 그 목소리가 이렇게 흉하게 들림에도 불구하고 또 숨도 얼마나 쉬기 힘들겠습니까? I am 베인. 그래요. 끝까지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마스크 쓰고 있느라 숨이 차가지고 배트맨한테 진 거예요. 지금 나 지금 뭐야 이게 뭐야? 마이크를 가지고 헤드폰을 가지고 지금. 배트맨이란 캐릭터가 저게 30년대 이 정도에 이제 밥 케인에 의해서 네. 처음에 이제 캐릭터가 만들어졌었는데 그렇죠. 그 드라마로는 아직 그만해. 사진을 띄워주셔가지고 재현해봤습니다. 똑같았습니다. 네. 예. 그 배트맨이 이제 드라마로 나오고 네. 이 배트맨은 어쨌든 만화에서 나온 캐릭터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대중들의 인식은 만화 캐릭터. 네. 그래서 굉장히 좀 그렇죠. 진지하게 보지 않았었고 코미디였고 기본적으로 뭐 사람 때릴 때 빵 막 이런 효과음 나고 맞아요, 맞아요. 빵빵빵 막 이러고 이랬었는데 요게 이제 80년대 89년도에 그 우리 누군가요? 팀 버튼이 네. 배트맨 영화를 만들면서 예 완전히 달라졌죠 인식이. 네. 그래서 정말 그 다크 히어로 맞아요. 정석을 만들었고 물론 이제 그 프랭크 밀러의 다크나이트라는 이제 그 기본적인 원전 그 원작 코믹스. 만화를 가지고 네. 그 만들어낸 캐릭터지만 그 이후로 참 여러 가지 배트맨 영화들이 나왔습니다만은 저는 89년도 배트맨을 빼놓고 네. 얘기하기에는 그렇죠. 어렵지 않나. 그리고 팀 버튼이 배트맨 만든다고 했을 때요. 그 작품을 엄청나게 반대를 했어요. 뭐냐면 그럼요. 이전에 히어로 영화라고 하는 것은 슈퍼맨처럼 굉장히 좀 그래도 밝은 분위기가 있고 해피엔딩이 있는데 팀 버튼은 굉장히 어둡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배트맨의 속성 자체가 그 어둠의 기사니까 예, 그걸 잘 살릴 수 있었는데 더 1편이 성공할 거라고 예상한 사람들이 별로 없었는데 거의 없었죠. 그렇죠. 엄청나게 크게 성공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배트맨 리턴즈까지 또 팀 버튼이 만들게 됐죠. 저는 배트맨 1편보다 2편이 더 뛰어난 속편이라고 생각합니다. 펭귄맨이 나왔어요. 펭귄이랑 이제 셀리나 카일 그 캐드먼이 나오는. 그렇죠. 맞아요. 저희 집 방구석 평론가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완벽. 저랑 좀 같이 노셔야겠는데. 침이 맞으시네요. 네. 완벽한 영화예요. 배트맨 2편은. 제가 91년도 NSO를 영화예요. 막 침을 흘리면서 너무 멋있다라고 보니까 아니야 아닙니다. 저거보다는 예, 아닙니다. 미셸 파이퍼의 캐드먼이야말로 영원히 어떤 동상으로 세워놔야 돼요. 네, 예. 너무 멋있었죠. 예, 잊을 수 없는 거죠. 자, 놀란 감독의 다크나이트 라이즈는 어쨌든 그 놀란 감독의 3부작 중에서 이제 완결편인데 줄거리를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나? 줄거리 간단하게 네, 말씀하시죠. 할게요. 베인이라는 새로운 악당이 나타나면서요. 그렇습니다. 뉴욕에서 배트man과 그의 친구들이 마지막 배트멍이요? 대결을 펼친다. 오늘 뭐 배트맨과. 그냥 히스레자의 배트멍에 네,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하겠습니다. 뭐야 끝이야. 첫 장면이 진짜 인상적이었어요. 잘 만들었죠. 비행기에서 작은 비행기가 있는데 큰 비행기가 얘를 딱 이렇게 잡으면서 네. 비행기 날개 다 떨어지고 비행기가 이제 완전 똑바로 수직으로 서면서 그렇죠. 거기서 탈출하는 네, 크리스토퍼 놀란의 인증샷과도 같은 건데요. 항상 영화를 시작을 하게 되면 크리스토퍼 놀란은 이 다크나이트 이후에 아이맥스 그렇습니다. 카메라로 촬영을 하잖아요. 그거를 굉장히 좀 보여주려고 하면 스케일 큰 장면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다크나이트 라이즈도 그렇지만 테넷도 오프닝을 보게 되면 열린 음악회 있잖아요. 예, 음악회에서 테러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 장면 역시도 엄청 그것도 멋있어요. 열린 음악회라고 표현하시니까 네. 굉장히 한국적이고 테넷이 흡사 방화 같은 느낌으로 주연은 표현을 하정우 너무 고급한 음악회라고 할 걸 그랬는데. 하정우 최민식이 주연을 맡은 근데 저는 신기한 게 이 배트맨 가면을 쓰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크리스찬 베일이 네. 연기를 입모양으로 저는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물론이죠. 자기 본인의 그 이제 브루스 웨인을 나올 때 입모양이랑 다른 입모양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원래 브루스 웨인을 나올 때는 자기 치아가 별로 안 보여요. 특히 위치아가. 근데 이제 배트맨을 나올 때는 위치아가 상당히 많이 보이면서 다른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연기를 하는 걸 보고 저건 대단하다. 역시 크리스찬 베일이다. 근데 크리스천 베일이 원래는 아니었어요. 다른 배우였는데 그래서 그 배우가 실패를 하자 오디션을 봤어요. 한 8명 정도 봤는데 거기에는요. 이 DC의 그 슈퍼맨으로 나왔던 헨리 카빌도 있었고 예, 뭐 질레날 배우도 있었는데요. 배트맨 가면을 씌울 때 눈하고 입이 보이잖아요. 그때 분노가 가장 크게 보인 배우. 그게 바로 크리스천 베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낙점이 됐죠. 기본적으로 배트맨 배우는 턱이 좋아야 됩니다. 네. 예, 턱이 슈퍼히어로 턱이 따로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엉덩이가 달려 있어야 됩니다. 아, 네. 예, 턱에 엉덩이가 달려 있어야 돼요. 예, 그런 면에서 볼 때 가장 완벽한 이 프랭크 밀러 이후 모든 배트맨 원작 시리즈를 총망라한 배트맨을 그대로 영화에 심어놓은 그런 배트맨은 역시 벤 애플렉 배트맨이 아니었나. 아, 네. 예, 크리스찬 베일 얘기하는 줄 알고 지금 맞장구 치려고 했는데 갑자기 벤 애플렉 얘기 역시 나와가지고. 최고는 벤 애플렉. 저 영화 벤 애플렉 사랑해요. 아, 벤 애플렉 정말 그 턱으로 배트맨 역할을 계속 해야 되는데. 예, 뭐 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최근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예. 로버트 패틴슨이 이제 나오지만 아, 예, 그건 벤- 시리즈 따로 가는 그쵸. 거고. 예. 벤 애플렉은 또 이 저스티스 리그라든지 그렇습니다. 예, 그런 방식으로 잠깐씩 출연한다는 또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 저스티스 리그. 네네. 요게 이제 그 감독판으로 새로 이제 네. HBO Max를 통해 가지고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보고 싶어요. 아, 나 너무 재밌을 것 같아. 네, 전 저도 좋을 것 개인적으로 같아요. 잭 스나이더 너무 팬이거든요. 예, 저도 팬이에요. 저는 저스티스 리그 때 잭 스나이더가 욕 먹을 때 정말 제가 욕 먹는 것처럼 너무 힘들고 밤에 잠이 안 오고 억울하고 아니 딸이 자살했는데 어떻게 해. 네. 너무 힘들다 마음이 힘든데 무슨 영화를 만듭니까? 그 조스 웨더니 와서 나 다 망쳐놓은 건데 그거를 왜 잭 스나이더 못 살리고라 맨날. 잠시 제가 자랑을 좀 하자면 제가 잭 스나이더와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무슨 뭐 그래서 친구가 됐나요? 친구가 된 건 아니지만요. 이렇게 지금 서로 이렇게 그 공간에서 있으면서 얼굴을 마주 보면서 얘기를 좋다. 했죠. 네, 부럽죠? 잭 스나이더 사랑합니다. 네. 잭 스나이더와 벤 애플렉 너무 사랑하고요. 자, 오늘도 변함없이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다크나이트 라이즈에서 캐두먼으로 변신한 배우가 있습니다. 다크나이트 라이즈 이후 놀란 감독의 영화 인터스텔라에도 출연을 하게 됐는데요.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하면은 딱 떠오르는 참 매력적인 배우입니다. 보기 드립니다. 1번 줄리아 로버츠, 2번 앤 해서웨이. 정답하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1 무료인 걸로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KT 던스털의 Suddenly I See 듣고 와서 2부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허지용 쇼. 허지용 쇼. 오늘은 명화와 법률의 만남. 신이진 하나몽의 무법지대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다크나이트 라이즈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법률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네, 나누기 전에 저도 할 말이 잠깐 있어요. 예. 왜냐면 저는 이 영화는 정말 감독의 예술이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인데 네네. 남편이 하도 이 크리스토퍼 놀란에 대해서 3편에서 전투씬이 약했다, 액션씬이 너무 약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면 놀란도 아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당신보다는 영화계에 대해서. 네. 당신이 알고 너가 알고 남이 아는 거면 놀란은 일부러 찍은 거라고 생각을 해야지. 그리고 2편보다 못하다는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먹는 이 밥이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지. 왜 어제 먹은 밥에 대해서 계속 먹으면서 비교를 얘기를 하냐. 행복해질 조건에 지금 기본이 안 돼 있다. 늘 그렇게 좀 남편을 혼내는 편이신가요? 논란을 어떻게 논란을. 논란의 대상으로. 근데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러니까 그런 평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굳이 이제 변명을 하자면 베인이라는 인물은 어둠 속에서 사는 인물이잖아요. 예. 그리고 그 영화의 배경 자체가 2008년에 그 뉴욕 월가에서 벌어졌던 그렇습니다. 금융 때문에 아큐파이, 예. 그 민중들이 굉장히 힘들어할 때잖아요. 예, 근데 예. 그 마지막 액션이 나올 때 보게 되면 민중의 이제 혁명이 이루어지는 시기고 그것이 어둠이 아니라 밝은 대로 나오기 때문에 베인으로서는 그 전처럼 힘을 발휘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극 중에 이제 배트맨의 허리를 그 부러뜨리는 장면 보게 되면 엄청 지하잖아요. 그 하수처리장. 거기서는 베인이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데 딱 지상으로 나오니까 그때부터 힘을 발휘하지 못했던. 그렇게 굳이 변명을 합니다. 저는. 배트맨과 이 베인의 네. 액션 자체는 좀 별 불만이 없습니다. 예, 뭐 어쨌든 주먹이 얼굴에 닿긴 하니까. 네, 그렇죠. 그 다른 그 광장을 메우고 있는 수많은 일단 그 경찰 네. 쪽과 이 베인의 패거리 쪽 네네네.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로 주먹이 안 닿아요. 그냥 그걸 싸우고 보셨군요. 있는데 서로 주먹이 안 닿는데 하고 그리고 이게 충분히 아파하지도 않아. 하고 나 진짜
너 깜짝 놀랐어. 그 왜 그 우리 M본부에서 네. 주말에 하는 재연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네. 아니 거기가 훨씬 완성도가 높아요. 정말 그 장면만 떼어놓고 보면 솔직히 그래요. 난 도대체 그거를 어떻게 컨펌을 낸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 네. 그 예전에 보게 되면 이제 다이아드라는 작품인데 브루스 윌리스 그렇습니다. 거기서 그 액션 장면에서 빌딩이 무너지면서 엄청 거대한 돌멩이가 떨어지거든요. 그거를 극 중에 이제 엑스트라가 맞아요. 예, 근데 맞고 그냥 지나가요. 근데 그 장면을 체크를 못하고 그냥 나왔던 거죠. 아니야. 그런 거보다 것처럼. 훨씬 눈에 많이 띄었어. 아 그렇군요. 다크나이트 라이즈는 다른 거보다 진짜 이 마지막에 군중 액션 씬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예. 군중 액션 씬 저는 그 무고한 시민들이 실제로 피가 튀기는 난투극을 벌여야 되진 않아도 된다라는 어떤 배려가 있지 않았나. 주먹은 닿아야지. 주먹은 얼굴에 닿아야지. 예? 최소한. 아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남는데요. 혹시 비하인드 스토리가 좀 있다고요? 일단은 많은 게요. 예. 이번에 테넷의 이제 그 첫 장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급한 음악회. 네, 거기에 이제 엑스트라가 예. 300명이 나와서 사람들이 와 300명이나 엑스트라를 데리고 나오고 대단한데라고 하는데 다크나이트 라이즈에 보게 되면 미식 축구 경기장이 그 장면은 잘 찍었어. 특화되는 장면 있잖아요. 그래서 아. 저는 그 장면 보면서 예. 야, 그래도 크리스토퍼 놀란이 저기에서는 좀 관중들은 CG를 썼겠구나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11,000명의 엑스트라를 부른 거예요. 그게 정말 역시. 대단하지 네, 않습니까? 영화 역사상 예. 가장 많은 엑스트라를 모은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토퍼 경기장 놀란은 장면. 네 경기장에서 11,000명 모인 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크리스토퍼 놀란은 그러니까 CG를 안 쓸 수 있으면 정말 안 쓰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비행기 장면 비행기. 말씀하셨잖아요. 네. 저는 그것도 야 그래 저런 장면이면 당연히 CG가 들어가야지. 그 장면도 그냥 찍은 거예요. 비행기를 반으로 동강내는 날리고. 장면을. 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코로나 시대에 이거 보셔야 됩니다. 집에서. 너무 그래요. 좋습니다. 전율이 느껴져요. 일단은 아직까지 이후에 이런 영화를 못 봤는데. 아 그렇군요. 네. 네, 이렇게 전율이 느껴지는. 이렇게 딱 아이맥스 필름으로 찍을 때는 화면 비율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게 아이맥스 카메라고 어떤 게 일반 카메라로 찍으면 우리가 딱 티가 나가지고 확인할 네. 수 있는데 그렇죠. 정말 말씀하신 그 경기장 그 장면 같은 경우는 네. 그게 예고편에도 썼던 네, 장면이란 그렇죠. 말이에요. 그 장면 보면서 진짜 아직 개봉 안 했을 때 네. 난 미치는 줄 알았어 진짜. 그 장면만 보더라도. 네, 진짜 거기서 막 바운스, 그 바운스. 워드 당시에 이제 막 한참 그 맞아요. 하인즈 유명했던 워드. 하인즈 워드가 네. 그 장면 뒷모습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막 그 배경음악 막 네. 예. 그렇죠. 그래서 막 맞아요, 심장이 맞아요. 막 그냥 난리 났었는데 네. 저도 그 장면 정말 좋아했고 마지막 액션만 아니었으면 계속 마음에 남습니다. 네. 우리 자, 논란입니다. 의도가 있다. 아 놀라 의도가 있다. 의도가 있다. 아 알겠습니다. 자 법률적인 쟁점 짚어봐야 될 텐데 어떤 얘기가 가능할까요? 저는 여기서 이제 베인이 사실 배트맨에다가 여기 주입시키고 싶지는 않고 베인 정도로 할게요. 그래서 네. 베인이 사적 제재의 끝판왕. 나는 오담시의 심판자다. 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사실 배트맨 시리즈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전체 정말 그 수십 년 동안 이어오던 그 역사 속에서 네. 단 하나 한 번도 변하지 않은 주제 의식, 그 고민. 네. 나는 자경단인가? 라는 고민. 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예. 지금 최근에 문제가 되는 디지털 교도소 요 얘기를 해보려고 네. 해요. 그래서 이 디지털 교도소가 처음에 나올 때 지금 우리나라가 양형 기준이 예. 정말 말도 안 되게 낮죠. 낮고 그리고 이 디지털 성착취물에 대한 인식 자체가 너무 빈약했던 거예요. 그래서 손정우가 겨우 1년 6개월의 형을 받고 이렇게 확정이 됐어요. 맞습니다. 너무 막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것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것만 이제 올려라라고 하고 그 뭐 전 세계 최고의 그 웹사이트였다고 하는데 예. 그거를 가지고 1년 6개월 형을 준 것이 잘못됐다라는 생각. 이거 많은 사람들이 했는데 뭐 방법이 없다 뭐 이러면서 미국으로 송환하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 얘기가 제일 뜨거웠죠. 네, 그렇죠. 그리고 텔레그램 N번방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N번방의 이 조주빈 잡히기 전에 이미 잡혔던 뭐 켈리라는 그 범인이 있었는데 네. 그 사람이 춘천에서 그 사람도 거의 1년 정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뭐 일단 자기 잡힌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 검거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줬다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우리나라 법 감정에 맞느냐 이거로 과연 사람들이 용납할 수 있느냐라고 해서 이 디지털 교도소라고 해서 이런 이제 살인이라든지 강력범죄 그리고 성범죄자들에 대해서 신상을 공개하겠다 30년 동안 공개하겠다라고 해서 사이트를 열었어요.
있었어요. 근데 반작용이라고 네. 생각하기에는 좀 너무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저는 그 미국 송환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솔직히 송환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왜냐하면은 사법 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보낼 수 없다. 오케이. 네. 전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법 주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 체계로 제대로 처벌 못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럼 보내야지. 우리 사법 주권 중요하지만 우리의 사법 주권으로 제대로 처리를 못했으니 보내야지 그럼. 반성적인 차원에서 보낼 수 있었던 거지. 네. 그런 거를 못 처리하니까 네.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결국에는 네. 반작용으로. 맞아요. 디지털 이 교도소? 교도소 이거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 다크나이트 아까 이제 자경단 말씀도 하셨는데 예. 다크나이트를 보게 되면 첫 장면이 뭐냐면 음. 그러니까 자신이 나도 배트맨이다라고 하면서 맞아요. 그 공권력이 처벌하지 못한 범죄자들을 자경단원들이 찾아가지고 정말 처벌하려고 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대로 법 질서가 유지되지 못했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반작용처럼 그러니까 일종의 자경단들이 나와가지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활개를 치는 모습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 굉장히 초반에는 그래도 이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분노했는데 요것으로 인해서 분노를 풀 수 있었기 때문에 좀 지지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해소를 네. 할 수 있는. 네, 그래서 디지털 교도소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어떤 대학생이 이제 뭐 자신의 뭐 아는 여자 지인의 뭐 능력 사진 이런 거를 보내달라 이런 얘기를 올렸다라고 해서 디지털 교도소에 실린 거예요. 근데 자기가 너무 억울하다라고 해서 자신의 학교 커뮤니티에 그 사실을 올리고 난 너무 억울하다라고 한 상태에서 뭐 끝내 사실관계가 밝혀지기 전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죠. 극단적인 선택이라는 건 아직 밝혀진 바는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왜냐하면 이제 뭐 어떤 언론에서는 그렇게 보도하고 있는데 사실은 심정지라고 해서 그 원인에 대해서는 특별히 어떤 이제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또 아닐 수 밝혀졌거든요. 있다. 네네. 그런데 어쨌든 억울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생긴다면 이거는 큰 문제잖아요. 이건 인격 살인이에요. 그리고 누가 이 디지털 교도소에 권한을 줬습니까? 권한도 주지 않았고 네. 그리고 그곳의 기준은 뭡니까? 그러니까요. 본인들의 분노? 예를 들면 예전 초창기에는 뭐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만 했다면 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아니고 예. 심지어 뭐 밀양 여중생 사건 이런 거에 대해서도 또 공개를 했는데 또 틀렸고 네. 또 틀린 일이 또 있었어요. 뭐 최근에 다른 뭐 어떤 교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틀렸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오류가 생기면은 그 사람들은 정말 회복될 수 없는 손해를 입고 네. 거의 인격적으로 거의 그렇죠. 매장당하는 수준으로 피해가 큰데 이 디지털 교도소 이대로 둘 수 있겠냐라고 이제 여론이 또 들끓기 시작하니까 경찰에서 수사를 했어요. 근데 이게 여론이 들끓어야 수사에 나설 문제인가요? 만약에 우리가 자경단의 존재를 인정을 할 거면은 법이 무슨 필요 있나요? 다 그냥 집어치우고 다 총 하나씩 사가지고 우리가 알아서 다 해결하면 되죠. 그런데 그 전에는 어떤 이제 직접적인 제보자가 없었는데 예를 예. 들면 요 사건이라든지 자기가 피해자인 뭐 피해자 유족들이라든지 예. 그러면은 뭐 텔레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어쨌든 매개점이 생기는 거죠. 그 전에도 경찰이 수사를 안 한 건 아닌데 이제 성과가 나니까 아무래도 그런 식으로 연결이 돼서 보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수사를 했는데 성과가 없으니 뭘, 수사를 하고 있다고 뭘 할 수가 이야기를 없는 할 수가 없다. 네. 뭔가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했던 네. 거군요. 이것도 서버가 어쨌든 해외에 있죠. 해외에 있다고 합니다. 동유럽 러시아 쪽이라고 하는데 어. 지금 사실 현재 경찰들이 이 일기 운영진들을 특정을 했대요. 누가 운영진이다라고 특정을 했기 때문에 그게 인터폴 공조의 결과인가요? 네 지금 이야. 국제 공조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래서 그냥 이제 얘네들은 이제 다 끝났구나 잡혔구나라고 해서 사이트도 폐쇄됐었어요. 그래서 9월 8일 정도에는 아예 접속이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다시 네, 제가 이제 이거 접속이 이제 안 되네. 이거 월요일 날 방송할 수 있을까? 라고 했는데 아니 이게 무슨 저를 위해서 두둥 방송을 위해서 주말에 그랬는데 사이트가 열렸어요. 다시. 그래서 2기 운영자다라고 해서 나는 이익이다. 네. 나는 제2의 배트맨이다라고 이런 예를 들면 이기 운영자가 이제 이게 너무 아깝다. 자신들은 이제 정말 철저하게 확인해서 범죄자의 신상만 공개하겠다라고 하면서 절절한 뭐 소문까지 올리고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무법지대에 꼭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무법지대에 참 어울리는 주제긴 그쵸. 합니다. 예. 정말 말 그대로 무법인데. 네. 뭐 그러면 이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약속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게 네.
이미 좀 형을 살고 있는 네. 그러나 우리가 누군지는 알 수 없는 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신상을 올리겠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법원 판결이라든지 언론 보도 그리고 누가 보기에도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뭐 신상 공개를 약속하겠다. 그리고 일기와는 달리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자료로 성범죄자들에 대한 신상 공개를 하겠다라고 하지만 이미 사람들은 권한도 없이 사적인 영역에서 어떤 제재를 한다면 과연 이 사법 질서가 어떻게 지켜지겠냐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해서 지지를 받지는 못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지금 이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이런 거를 심의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게 월요일에 네. 한다고 네. 제가 뭐 듣긴 했었는데 방통위는 이렇게 될 때까지 뭐 했나요? 그러니까요. 서로 이거에 대해서 어떤 근거가 없고 예. 어떤 접점이 없을 때는 예. 뭔가를 해도 티도 안 나니까 그냥 사실 조용히 하고 있는 거군요. 예, 입 다물고. 항상 한 발 늦게 이제 조치를 취하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목격이 되는 거죠. 그렇게 타성에 젖어가지고 관료적으로 행동하다가 일본이 저렇게 참 이게 잘 못 나가는 나라가 된 건데 네. 바로 옆에 있는 나라를 왜 좀 타산지석으로 삼지를 못하는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뭐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론가님은? 저는 그 다크나이트나 다크라이트 라이즈를 보게 되면 이 극 중에 이제 배트맨 브루스 웨인이 항상 고민하는 게 그러니까 스스로도 이제 자경단이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가 불러오는 그런 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다가 다크나이트 라이즈의 마지막을 보게 되면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배트맨이 그래도 자기가 현명하게 생각한다고 했던 게 자신의 지위를 물려주는 인물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로빈이라는 인물이었는데 그렇습니다. 그 로빈의 전직이 그렇다면 뭐냐면 경찰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그렇게 권한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을 해서 배트맨은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로빈에게 넘겨줄 때 그런 전직까지도 이제 고려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그 자경단에 대한 고민이 있고 네. 내가 사실 내 인생을 다 갈아 바쳐가지고 내 일상이나 현실의 어떤 즐거움이나 다 포기하고 네. 이 길에 매진하고 있지만 어찌됐든 는 사실 자경단에 불과한 게 그렇죠. 아닌가라는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계속 고민하다가 결국 폭탄 돌리게 한 거 아닙니까? 나는 그만 고든 경감과 로빈에게 가게 된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예. 아마 그 현실에 대한 부분을 영화에 딱 1대1로 반영할 수는 없겠지만, 없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웅이라는 것. 주는 어떤 불편함 지대를 이 크리스토퍼 놀란은 이 다크나이트 3를 통해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봐라라고 이제 던져준 걸로 보여요. 네. 저는 그래서 그 이제 대사 중에 그런 게 계속 많이 나온다. 그래서 이제 왜 가면을 쓰느냐 배트맨한테 물어보니까 누구나 배트맨이 될 수 있다. 누구나 이렇게 영웅이 될 수 있다는 거를 알리고 싶었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모두가 영웅이다. 그리고 어린 아이의 어깨에 코트를 덮어주면서 이 세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해주는 사람도 영웅이다라고 한 게 이게 지금 고든 지금 뭐 3편에서는 경감. 네. 경감인데 1편에서 경감이었죠. 그래서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그렇게 세상을 떠났을 때 이 브루스 웨인 어린이 브루스 웨인한테 코트를 덮어주면서 그렇게 말해줬던 그 당신도 영웅이고 당신도 영웅이야라고 그 모두가 우리 모두 하나하나가 다 영웅이 될 수 있고 우리 사회를 지켜 나갈 수 있다. 사소한 일에서부터 그런 얘기가 들렸던 게 아닐까. 크리스토퍼 놀란 전문가. 근데 하나 좀 덧붙이자면 네. 그게 단 한 명에게 영웅이 가야 된다가 아니라 맞아요. 이런 그 현실을 모두가. 고치기 위해선 모두가 그러니까 일종의 연대가 필요하기 맞아. 때문에 다크나이트 라이즈 보게 되면 정말 총출동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배트맨이 혼자 영웅이 되는 게 아니라 같이 함께 일을 하자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네. 더 중요한 거죠. 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마스크를 쓴 건 베인 하나뿐이었답니다. 베인은 그저 빛. 코로나 내 마음에 홀로 떠 있는 베인. 그는 결코 코로나19 사라지지 시대에 않으리. 선구적인 언젠가 또 다시 돌아오겠죠. 베인을 조롱하기 위해 배트맨은 코와 입만 내놓고 가리고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야, 참 배트맨 못됐습니다. 배트맨 이야기 나누고 있었는데 이게 관련해 가지고 조금 더 다른 그 현실적인 이야기 네. 나눌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네, 제가 그래가지고 누구나 이 사소한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 이 사회가 꼭 필요한 영웅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그 영웅이라는 말은 좀 거북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기보다는 자기 일을 그만큼 굉장히 열심히 하는 분이 한 분 있어서 건강한 시민. 용감한 시민까지는 이분 검사예요. 검사도 시민이지. 네네네. 그래서 이 검사가 자신의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 제대로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제 뭐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예.
이분은 이제 뭐 말씀드리면 이문정 검사예요. 아, 예, 최근에 예. 뭐 원포인트 인사라고 해서 왠지 지탄도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최근 이야기 말고 예전에 어떤 일을 했길래 과연 주목을 받았을까라고 했을 때 예전 이야기. 네, 2012년도에 이제 민청학령 사건으로 그 15년형을 선고받았던 어떤 그 피고인 재판에서 검찰 이제 상부에서는 이거는 백지 구형을 해라. 그러니까 구형을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렇게 백지 구형을 하라는 거는 사실은 이 사람이 무죄인 거예요. 근데 무죄를 잡은 거예요, 검찰이. 이 사람이 무죄라는 사실을 근데 이 이제 이문정 검사는 밝혀야 된다라고 했는데 상부에서는 아니다. 그러면 검찰에 그 전에 이렇게 잡았던 검찰의 그 명예가 있으니까 백지 구형을 해라라고 했는데 아예 무죄 구형을 하면서 이 최종 진술이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소개해드리면은 뭐 이 땅을 뜨겁게 사랑해 권력의 채찍에 맞아가며 시대의 어둠을 헤치고 걸어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몸을 불살라 그 칠흑 같은 어둠을 밝히고 묵묵히 가시밭길을 걸어 새벽을 연 사람이 있었습니다. 뭐 그분들의 숭고한 뭐 헌신으로 민주주의가 이 땅에 뭐 잘 자리 잡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무죄 구형을 한 거예요. 이때 대단하네. 굉장히 센세이션한 거죠. 그리고 검찰 상부에서는 굉장히 노발대발했죠. 뭐 그럴겠죠. 네, 어떻게 검찰의 검찰이 무죄인 사람을 잡아왔다는 게 말이 되냐라고 해가지고 상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어요. 근데 이 영화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상부에서는 그 다리를 넘어오지 말라라고 네. 이제 마지막 장면에 다크나이트 라이즈. 예, 다크나이트 네. 라이즈에서 마지막 다리를 넘어오게 하면 넘어온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은 다 쏴라. 네, 라고 했는데 예. 이제 그 나중에 로빈이 된 예, 토끼가. 네. 조토끼가 예, 조토끼가. 조색 버른 래빗. 아이들을 데리고 다리를 건너가려고 한 발 한 발 건너가고 있는데 오지마 그러면서 막 그 끝을 막 쏘다가 결국에 한 발 더 건너가니까 그냥 다리를 폭파하거든요. 그렇죠. 지금이 명령을 따를 때냐! 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용감한 경찰의 목소리가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요 장면에서 딱 이문정 검사가 요 항명한 요 장면이 딱 매칭이 되더라고요. 지금이 명령을 따를 때냐. 일본 같은 경우는 일단 검찰에 의해서 기소가 된 경우에는 네. 거의 뭐 사실상 100% 유죄율이 아.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몇 우리나라도 프로나 거의 나오나요? 90 제가 알기로는 예. 특히 구속 재판 같은 경우는 뭐 90 거의 뭐 100%에 가까운 숫자가 우리나라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게 좀 문제긴 한데. 이 사건은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사건이었고 정치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문제가 됐던 거고 사실 무죄가 나오는 사건 자체를 검찰이 그렇게까지 이제 기소해서 구속까지 한다는 거는 사실 구속이라는 거는 판사도 한번 개입되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어렵다. 뒤집기가 어렵죠. 네네네. 그래서 이 분이 그때 명령을 따르지 않아서 징계를 받았어요. 네, 근데 물론 나중에 뭐 4년 후에 징계에 대해서는 이제 대법원까지 가서 징계는 받으면 안 됐다라고 해서 징계 무효를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도 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전문가로서 신유진 변호사님 알찹니다. 그리고 그냥 모든 배트맨 영화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원 평론가님까지 너무 수고하셨고 돌블락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다크나이트 라이즈에서 캐드몬으로 변신한 배우 앤 해서웨이 2번이었습니다. 자 당첨자 명단은 선고표 안에 올려놓을 테니까 확인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무법지대 신유진 변호사 허남웅 영화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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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내일은요 역사 코너 대신에 초대석 코너 준비했습니다. 자 웹툰 신과 함께로 너무 유명한 주펄 주호민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주호민 작가에게 궁금하신 점 저희 홈페이지 이 맛을 산다 코너 남겨주시면요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끝곡으로는 하펠트의 라 루나 준비했습니다. 이거 들으시면서 저 내일 아침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중이었습니다. 나라처럼